네, 현재 국내 증시를 보면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 확대로 인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코스닥 지수도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줄여나가며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두고 있는 시장의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은 무엇인지 시선주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커넥트 머니의 박철순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수급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방산, 조선, 전력 섹터에 상당히 집중을 하는 흐름인 것 같던데 지금 시장은 결국 수주와 수출 그리고 실적이 키워드일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쉽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실 시장의 수급들은 돈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수출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실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선 모든 투자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장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수출이라든지 또는 수주 공시들 그리고 또는 수주 잔고들 또는 증권사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종목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방산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의 수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급 수주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뭐 조선도 수주라든지 그리고 최고치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지표들이 확인되는 기업들 그리고 2분기 실적 또는 하반기 실적까지도 양호한 흐름들이 이어질 종목군들로 당분간은 수급이 집중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들 종목군들 위주로 기술적으로만 조금 고가권이 없는 종목들로 포트를 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못 가는 종목은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청자분도 있는데 실적의 뭐 수급과 모멘텀 이런 것들이 또 뒤따라줘야 종목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주력하고 있는 저희가 섹터를 보니까 역시나 방산, 전력, 조선 좀 공통 분모가 많이 보이는데 종목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수출 모멘텀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고 방산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꼭 담아야 할 섹터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사서 신고가를 경신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기관이 사면서 이제 뒤따라가는 현대로템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비교해볼까 하거든요. 뭐가 더 매력적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데 네. 사실 지금 방산 탑5라든지 탑7 정도 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관련된 컨소시엄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폴란드 쪽 이제 K2 전차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위권 종목들 중에 이 두 종목이 수익률은 좀 오늘 좋은 편이지만 나머지 종목군들도 계속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다 보는 건 중요하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을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현대로템이 조금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좀 덜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탑7 정도 종목을 보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풍산, 하나시스템 이런 기업들을 보면 주가 수익 비율이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꽤 높은 편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32배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한 PER이 한 2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접근하기는 조금 부담이 덜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이제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방은 계속 열어놓으시고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좋기는 한데 굳이 따지자면 현대로템에 한 표를 던지겠다라고 박철순 이사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저희가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강하게 사는 종목에 대덕전자가 있습니다. 실적과 더불어서 AI용 기판 수주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가 상당히 강하고 이 대덕전자
대덕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는 또 시청자분, 유튜브를 또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대덕전자 지금 한번 매수해볼 타이밍일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지금도 사실 추가적으로 매수는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다만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자금 매도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비중을 급격하게 실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외에도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대다수의 기판 종목군들이 점차적으로 기대감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AI라든지 IT 관련된 수요들이 이제 회복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판 수요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AI 가속기 쪽에도 이제 기판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이런 범용 기판이 아니라 이제 고성능 기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 대덕전자가 오늘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가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 기판들의 수익은 회복이 되면서 미래 성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강세가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뭐 당분간은 일단은 대덕전자 그리고 LG노텍도 보셔야 되는데 사실 LG노텍은 오늘 기판 관련된 이슈보다는 기판도 마찬가지지만 애플 관련된 이슈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두 종목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삼성전기라든지 심텍도 같은 종목군이니까요. 묶어 보시면서 순환매를 이용해서 저권을 눌림목이 났을 때는 돌아가면서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느낌이 지금은 강한 걸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사실 뭐 삼성전기는 워낙 또 안정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LG노텍은 그 전부터 사실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술적인 차트상에서는 대덕전자가 오늘 이제 급등이 처음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기 고점을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오늘 동시에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오늘 양쪽 다 모두 다 이제 12만 주 이상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세가 오늘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단기에 빠져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도로 전환하는지는 체크해야 되겠지만 일단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가장 문제가 됐었던 매물대가 좀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선, 저항이 될 수 있는 선은 지난 이제 4월달 고점이거든요. 정확히는 4월달 고점입니다. 그래서 27,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매물대 저항과 전고점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한번 1차적으로는 그 부분을 한번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27,000원 대덕전자에 대해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골라봤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외신 기사를 보니까 미 하원 의장이 생물보안법을 올해 안에 이제 표결할 것으로 약속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던데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관련주들이. 네. 근데 이제 바이넥스는 좀 많이 갔으니까 ST팜을 우리가 지금 담기는 전략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사실 ST팜이 압도적으로 좀 안정적인 CDM과 관련된 기업이었고 이 생물보안법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강한 의지를 좀 미국 쪽에서 내비치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생물보안법이 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우시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유사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무조건 수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남아있는 캐파가 있다라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수주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신뢰도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만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의 이제 GMP 관련된 CGMP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CGMP를 받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만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은 뭐 ST팜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바이넥스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동아소시홀딩스도 ST팜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는 사실 생물보안법으로 강하게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을 좀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과 더불어 동아소시홀딩스 그리고 바이넥스까지 일단은 우리가 차근차근 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이 픽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LS전선이 1조 원을 투자해 미국의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 뉴스와 함께 LS의 주가가 힘을 받고 있고 오늘
LS 그룹주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또 LS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도를 좀 따져볼게요. 네, 일단은 LS 전체적으로 지금 그룹 자체가 상당히 미래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관련돼서 지금 LS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LS 뭐 일렉트릭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은 지금 LS 전선이 오늘 사실 이슈가 나왔던 거잖아요. 네. LS 전선이 이제 1조 원을 이제 투자하겠다 미국 시장에. 왜냐하면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는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풍력 같은 경우도 이제 전력을 이끌어오기 위해서는 해저 케이블이 필요한데 노후된 케이블도 지금 교체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케이블 자체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LS전선이 좀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망치로 보면 한 10년 동안은 이 해저 케이블 시장이 한 10배 정도 늘 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매년 한 30% 정도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투자는 분명 중장기적으로 LS그룹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LS전선을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코네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 수가 네. 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LS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사실 최근에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지지난주 이제 지난달이죠. 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선으로 보면은 한 18만 원 정도 선부터는 저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18만 원 선 정도부터 분할 매도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받은 LS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전고점 부근인 18만 원 선을 이제 가격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개의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요. 총 8개 후보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박철순 이사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실지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실 앞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바이낸스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신규 접근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딩 하시되 상방 열어놓으시고 강력한 좀 매도세가 나오거나 또는 꺾였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ST팜은 지난 6월 달에 고점을 좀 만든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ST팜이 탑픽인 거죠, 네, 오늘의. 맞습니다. 네. ST팜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ST팜이 탑픽이고요. ST팜이 사실 지난달 고점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아쉬워했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고 성장 모멘텀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 같은 경우도 이미 인증을 다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수주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올리고 관련해서 이제 이 RNA 이제 치료제 관련된 아주 핵심 원료가 올리고라고 하는데 이 올리고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고 세계적으로도 3위권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후년까지 증설하게 되면 전 세계 1위까지도 캐파를 늘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매출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랭라자라는 이제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만 해도 사실 지금 여기다 납품하고 있는 원료만으로도 올해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신제품, 신약들로 지금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실적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그래서 생물보안과 관련된 수혜주기도 하지만 올리고 자체만 보더라도 충분히 지금 접근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생물보안법 외에도 이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 측면에서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접근은 좀 어렵다고 보신다면 지금은 이미 한 2, 3거래 좀 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 매수는 현재가에서 역시나 분할 매수 정도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요. 목표가는 역시나 전고점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정도 선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전고점 돌파 시에는 상방에 큰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방 열어놓으시고 특별한 차익 매물이라든지 꺾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끝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손절가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네, 손절가는 전 저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8만 5천 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전고점 최고가까지도 도달 가능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ST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추세를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ST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원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선주는 더 커넥트 머니의 박철순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